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listening 들고 왔어요. 파트 2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문제풀이 전략,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까지 오늘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이랑 스타일을 맞추려고 또 문제집 그냥 세 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YBM 스타트 토익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이 해커스 토익 스타트 그리고 입문서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름은 입문서지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중급서라고 얘기를 해 드려요. 그리고 저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뭘 추천을 하냐면요. 요거 해커스 중급서 요거를 저는 추천을 해 드려요. 얘도 풀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은 중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실은 중급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성적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집 활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중간에 있는 하커스 토익 스타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LC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빈출 어휘가 적혀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빈출 질문 및 응답이라고 해서 후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 패턴하고 자주 나오는 답변 패턴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나야지만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여서 문제 풀 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항상 빈출어의 암기, 오른쪽에 있는 질문, 답변 패턴들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ETS 입문서를 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나 혼자서 president, 사장, board members, 임원, 이사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음원이 제공이 되니깐요. 여러분들은 음원을 틀어 놓고요. 시선은 허공을 바라봐요. 그리고 음원을 들으면서 president를 듣자마자 사장이다 라고 바로바로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귀로 들었을 때 assistant 뭐야? 귀로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낯설어. 그러면 밑줄을 긋고 이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귀로 들었을 때 '뭐지?' 하고 교재를 봤더니 assistant 조수 보조원 '아 나 이거 예전에 외웠던 단어인데. 나 이거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내가 아까 실수했나 보다.' 하고서 이거를 공부를 안 하세요. 여러분 눈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었으면 무조건 공부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한 번 듣고 '어 뭐지?' 한 번 더 들어봐. 안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면은요. 토익을 리스닝을 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모르겠는 단어는 밑줄을 긋고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울 때는 항상 음성 파일 틀어 놓고 성우가 하는 발음을 흉내 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필대로 막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교재를 구매하든지 간에 빈출 지문 및 응답 패턴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도요. 예시 질문하고 답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눈으로 보면서 먼저 공부하지 말고요. 항상 음성 틀어 놓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답변 패턴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답변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듣고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후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변 나올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정리 한 번씩 해 주셔야 돼요. 그 제가 준비한 세 가지 교재 중에서요. YBN 스타트 토익은 안타깝게도 빈출 어휘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빈출 어휘는 없는데 그 뒷장을 넘기면 빈출 질문하고 답변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질문하고 답변도 일단 음성을 들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만 밑줄을 긋고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이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렇게 ABC 이런 거 적혀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파트 2라고 하는 거는 질문이 하나 던져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이 ABC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질문이랑 가장 어울리는 거 하나 고르는 게 파트 2 문제인데요. 문제 푸실 때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B가 정답인 것 같다. 이렇게 풀지 말고요. A 정답인 것 같은데 동그라미. B 아닌 것 같은데 X. C 잘 모르겠다. 세모. 항상 파트 1하고 2 문제를 푸실 때는요. 동그라미, 세모, X를 하면서 정답 확률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파트 2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질문을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 후밖에 못 들었다. 왓밖에 못 들었다. 이런 것들은 채점을 하는 도중에 아무리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찍어서 맞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할 때는요. 옆에다가 찍은 문제면 찍었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찍은 문제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두셔야 복습을 하실 때 찍은 문제랑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전부 다 알아들었어. 그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찍은 문제는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파트 1, 2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 셈 X를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어요. A 모르겠는데 B 모르겠는데 C 아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라? 빨리 아무거나 하나 찍어라. 동그라미 셈 X 하면은요. 찍어도 정답률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던 것보다는 정답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반드시 동그라미 셈 X를 하시고요. 모르겠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 빨리 찍으세요. 그래야 다음 문제로 또 집중을 하죠. 자,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파트 1이랑은 다릅니다. 제가 파트 1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틀린 문제랑 맞은 문제 상관없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발음, 잘 못 알아듣는 연음 이런 거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2는 오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하고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이 두 가지만 세트로 묶어서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완전 통째로요. 제가 파트 2는요.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들을 때요. 질문을 성우가 읽어주는 시간이 2초가 채 안 되고요. 질문에서 보기로 넘어가는 시간이요. 1초가 채 안 됩니다. 듣자마자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파트 2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파트 3하고 4는 잘 못 알아들어도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지만 파트 2는 감 그런 거 없어요. 듣자마자 이해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자마자 바로 이해해서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통째로 외우기. 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Hey, what's up? How are you?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듣고선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What is your name? What 무엇이 is 이다 your 당신의 name 이름 내 이름은 my name is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질 않죠. 우리는 원어민이 와서 말을 걸어도 "What's your name?" 하자마자 "My name is" 바로 튀어나와요. 왜? What's your name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노력하지 않아도 듣자마자 그냥 이해를 해 버립니다. 자 파트 2는요.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외워. 통째로 외워. 왜? 그래야 들리니까. 시험장 가면 LC 중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파트 2예요. 그래서 얘를 정말 잘 알아들으려면 평소에 많이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수첩, 노트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그 공책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상단에다가는요, 질문을 한글로 먼저 정리를 하세요. 요걸 적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질문을 또 적으세요. 뭐로? 영문으로. 요거를 갖다 적는 거죠. 그리고 밑에 답변도요. 한글 답변을 먼저 적으시고요. 요거. 그리고 다시 한번 답변 영문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한글, 영문, 한글, 영문으로 해 놔야지만 외우고 나서 내가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편안해지세요.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적으라고 했더니 이 한글 뜻을 고대로 갖다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의제를 최종 결정했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질문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정리하는 게 더 나으세요. 누가 의제를 최종 결정했나요? 하지 말고요. 누가 최종 결정했나요? 의제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답변도 박 씨가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말고요. 정답 순서대로 제 생각에는요. 박 씨가 했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야 내가 기억을 해서 외우기 좀 더 편합니다. 이번에 하나 더 준비했어요. Where did you work before you got this job? 이 직업을 갖기 전에 어디서 일했나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럼 저라면 앞에 부분을 먼저 적을 거예요. 한글 적을 때 어디서 일했었어? 이 직업 갖기 전에?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노트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봤던 1번, 2번
문제랑 답변 있죠? 얘네들을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거 보면은 저는 좀 더 보기 좋게끔 누가 최종 결정했어? 의제를 내 생각엔 박 씨가 했어. 이렇게 바꿨죠.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끔 바꿔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 Where did you work? 어서 일했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꿔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찍은 문제라든지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열심히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우고 나서는 내가 외웠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이를 하나 더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사진 생뚱맞죠? 마땅히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외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이렇게 영문을 가려 놓고 한글만 보면서 외웠는지 확인하면 돼요. 누가 최종 결정해서 의제를 순서 그대로 나는 영어로 뱉으면 되는 거죠. Who finalized the agenda? 이렇게 확인해 보고 맞췄어. 그럼 답변도 한글 보고 내 생각엔 박 씨가 있어. I think Mr. Park did. 맞췄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제발 내 마음대로 발음하면서 공부하지 말아라. Who finalized the agenda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티가 나.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티가 나요. 제발 성우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비슷하게 흉내내야 돼요. 인토네이션이라고 해서 말의 높낮이가 있죠. 그거 흉내내야 됩니다. Who finalized the agenda?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흉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발 음성을 들으면서 연습해라. 두 번째는 내가 마지막으로 외웠는지 확인할 때는 제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려놓고 누가 후 최종 결정 finalized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본인이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어가. 와 환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연결해서 발음하세요.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who finalized agenda 이렇게 붙여서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외웠을 때 예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10 시에 외웠다고 쳐 봐요. 10 시에 열심히 외웠어.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해요. 하다가 점심 먹고 한 2 시, 3 시쯤에 한 번 더 확인해요. 아까 외웠던 걸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큰 지우개가 있어요. 외우면 금방 지워. 금방 사라져.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시, 3 시쯤에 한 번 더 봐 주고 또 다른 공부를 또 막 해요. 하다가 저녁 먹고 나서 한 8 시, 9 시쯤에 한 번 또 봐 주고 특히나 잠자기 전에 있죠. 왠지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저는 자기 전에 한번 쫙 외워요. 쫙 외우고 실제로 제가 외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A4 용지에다 막 정리를 하고요. 그냥 외울 거 정리하고 자기 전에 항상 다 외웠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다 외우면 구겨 가지고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잤어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는 정말 정말 열심히 외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영어 공부를 막 저랑 막 처음 시작해서 막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그 문법 과정 기본적인 문법 과정을 끝내서 영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거를 외워라라고 시키면 잘 외워 오세요. 그리고 외우는 과정은 물론 힘들 테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 보기도 전에 '어렵다. 힘들 것 같다.' 하고선 안 하지 마시고요. 꼭 좀 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듣자마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잔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무슨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워킹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편입을 준비하거나 여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마음은 급한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실제로 시험장 가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갑자기 기적처럼 점수가 확 오르기를 바라지만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 안녕. 오늘은 수다 없어요. 안 할래요. 진짜 안녕.